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사례를 그 공동주택법을 따르는 경우에 대한 어떤 좀 피해 사례랑 그 다음에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경기도에 있는 모 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신 거겠죠. 아마 보통 그런 쪽은 산자락 근처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40가구 정도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이러한 주택 단지 형태로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겠죠, 그렇죠? 아파트처럼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관리사무소도 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로는 거기에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하자 부분, 이렇게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한테 가니, 소장도 별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해도 어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없던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었냐면은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그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 2층에 살고 있는데, 그 1층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조치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는 다 모르거든요. 그 입주민들의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타 그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같은 경우는 주택 단지가 40가구 정도 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그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엄격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예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해야 될 역할은 건물보존관리가 엄격하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그냥 쭉 법령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래서 쭉 찾아보면 여러분들 지금 관리소장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자 문제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관리소장이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책임을 따질 거는 좀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넣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서로 내용 증명서를 한 통만 좀 보내놨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에서도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그런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어떤 법률에 따른 그런 조치 사항을 잘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의에 대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강구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부분도 관리사무소에 일단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이야기하면 소장이 이야기를 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장이 이야기를 하겠죠.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돼서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소음이 많다라고 하면 그 관리소장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걸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는 소장이라는 분이 시행사 측이나 어떤 이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절차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가 좀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진행해 버리십시오. 형사건이든 민사건이든 진행하고 나면 본인들이 그때서야 저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꼬리를 내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말부터 이래 안 하면 뭐 이래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민원사건을 고소를 하겠다 이러면 어떤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경험 안 했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 계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주상복합 부분인데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경우죠. 제가 늘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초창기에 여러분들 아파트와 상가 또는 호텔하고 상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에도 웬만하면 있죠. 그 상가에 계신 분들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상가에 계신 분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면적 비율이 있을 겁니다. 면적 비율을 잘 따져가지고 위원회에 몇 명이 상가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몇 명이 저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형평 좀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상가는 자체적으로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정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위원회에 몇 명이 지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상가는 또 금액이 좀 비싸죠. 평당 금액 자체가. 그리고 그 아파트는 금액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 관리단을 조성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모든 것이 컨트롤 되도록 해야 되고, 그 통제와 감시한다는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조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이권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상가에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거의 24시간 동안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그 감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용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공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전기 같은 경우만 좀 계량기를 좀 달아가지고 상가는 상가대로 계량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러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관리사무소가 하나로 통합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아침이면은 좀 밤늦게는 오후 한 6시, 7시 이후에는 좀 입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입주민을 위한 배려를 위한 어떤 주차장 부분 시설은 같이 논의해 보시고, 오전에는 다 출근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좀 주차를 좀 대실 수 있도록 일단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초창기에는 본인들 이권을 위해서 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죠. 두 군데. 또는 어떤 경우에는 4개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상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배가 있으면 배에 선장이 4명이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많거든.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를 침범했니 안 했니, 여기는 우리 땅이니 아니니, 지분권을 여기 행사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나고, 관리사무소 인원들은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점점 높아지는, 그거는 뭐 뻔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근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본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기 이권만 내세우고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지금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의 서로 간에 양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전부 다가. 그러니까 양보를 전제로 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그렇게만 한다면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비도 절감이 되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는 곳은 보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가 있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고소 고발이 오고, 하여튼 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상가가 우리 지금 주상복합하고 왜 이래 똑같으냐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계신 그 상가에 계신 또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나 총무, 또 아파트에 있는 대표라는 분과 총무가 오셨습니다. 오셔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각자 이권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권에 대해서만. 참 제가 볼 때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보면 서로 약간 적절하게 양보하고 통폐합시켜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철감이 되고 훨씬 나은데 왜 자꾸 저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 죽자는 꼴인데 관리비만 늘어날 거고 이건 뻔한 사실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시키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사무소는 딱 한 군데만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업체가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사 측이나 시공사 측에 관련돼가 관리업체가 와서 그 주도권을 행사하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갑질을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과 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원회에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복리후생을 주면서도 관리비는 상당히 좀 줄여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관리업체는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1년 계약하든 2년씩 계약하더라도 뭐 부주의를 일으켰다면 또 업체를 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관리업체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다독거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좀 미숙하다 하면 교육도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몇 번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통 불상사가 요즘 좀 일어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좀 보면은 아파트 이런 데 보면 경비실에 계신 분들을 자기가 뭘 해달랬는데 안 해줬다고 해서 닦아 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왜 그럴까 싶습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그 직원분들도 물론 친절하게 이런 부분도 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을 때는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이런 거는 자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교육을 충분히 이렇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관리소장이 그런 부분에 좀 말이 잘 제대로 이렇게 안 된다면 관리업체 측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고 관리업체 측이 책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다른 관리업체를 바꾸는 거고요.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절차를 좀 거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저는 그런 부분은 꼭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뭐 열정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 눈에 보면 갑질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들으십시오. 충분히 듣고 이런 부분 고쳐야 될 거는 고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저기에 계신 직원이 우리 건물의 효율화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친구가 단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정치적 포지션이나 이런 걸 한다면 단호하게 대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직원들 내에서 그런 경우라면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고 저희도 그런 경우도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시설 경우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설팀에 있는 사람들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뭐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죠. 관리사무소 소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감으로 또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건 아니죠. 한 사람 대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다독거려가고 이렇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솔루션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 충분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처를 좀 잘 해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